자,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개몽 운동부터 잠깐 또 살펴볼 텐데요. 일단 주도는 안창호와 양기탁이 중심이 된 비밀단체였습니다. 특히 이 양기탁 같은 경우는 대한매일신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인물이죠. 대한매일신부. 자, 이 양기탁 말고 또 외국인 또 누가 있었죠? 그렇죠. 베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도움을 많이 줬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일본에 눈밖에 나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우리 대한매일 신보가 중심이 돼서 했었던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이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을 위한 민족의 실력 양성을 꿈꿨던 단체이고 국권 회복과 공화적 설립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자, 활동 내역 보면은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했었죠. 그 다음에 산업에서는 자기회사, 태극서관, 그리고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었는데 만주 3원보 지역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었던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자,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독립협회 이야기할 때 이야기 안 한 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광무 개혁, 그러니까 대한제국 내용 부분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광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대한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도는 1897년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무, 이 얘기 하는 이유 알 거예요. 나중에 시험 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애국개몽 운동,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근대 문물의 수용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일본의 무단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무단통치, 1910년도에 무단통치, 1920년도에 문화통치, 기만적 문화통치, 그리고 이제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통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 무단통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무단통치는 3.1운동 이후에는 문화통치로 전환이 돼요. 이제 무력만으로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열시키자, 친일파를 양성해서 이제 분열시키자라고 하는 기만적 문화통치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당통치 시기 식민지 최고 기관은 뭐였느냐? 바로 조선 총독부입니다. 우리 조선 통감, 그러니까 한국 통감부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1910년도 경술 국치 이후부터는 이제 조선 총독부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겁니다. 자, 총독은 육해군 대장 출신에서 임명했고요. 군인 대장 출신이 위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인 내용을 보면은 헌병 경찰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군대 경찰인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도 담당하게 하였는데 직결 판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재판 없이 즉시 처벌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태양령을 실시했었는데요. 자, 일본인은 처벌하지 않고 오직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단체를 만드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사도 칼을 차고 다녔었는데요. 이 부분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시고, 그리고 경제 면에서는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신고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여 농민들의 토지를 강탈했었는데, 기한 내 신고제로서 이때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강탈당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인에게 헐값에 이것을 팔게 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식민지 지주제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 당시 이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팔 때 활약했던 활약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가운데 있었던 회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령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회사 성립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도 관련 문제가 출제될 건데요. 여기서는 이 나오는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반박을 보면은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다. 아니다. 조선시대 숙정 때 안용복이 일본 어부를 몰아내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였음이 그 첫 번째 근거고, 대한제국 칙령 제42호를 반포함으로써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여 독도까지 관할하게 하였다. 자, 우리 영토임을 밝힌 것이고요. 그리고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는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아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영토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이것에 대한 반박은 이는 일본이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저지른 일이며 이 당시 우리는 외교권이 없어서 항의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반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자, 을사조약이 무효였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이것과는 약간 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자, 예시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요 부분은 여러분들도 한번 다른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약간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된 거여야 하겠죠. 터무니없는 건 안 되겠습니다. 자, 독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여 국제사회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린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팜플렛을 만들어 외국인 친구들에게 알린다. 자, 독도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갖고 독도는 언제 우리 땅임을 인식한다 라고 하는 등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료를 좀 몇 개를 가져왔어요. 중간에 사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사료를 보고 이것이 위정척사파인지 아니면 온건계합파인지 아니면 급진계합파인지 내용을 서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9세기 들어 총과 대포로 무장한 서양의 배들이 조선 근처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조선과의 통상을 요구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외국의 압박으로 통상을 시작하였고, 중국은 유럽의 강한 나라와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고 반식민지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불평등한 조약을 처음으로 맺었지만 외국의 새로운 물물들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강대국의 일원의 하나가 되었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기술로 강한 무기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식민지 상태로 만들었다. 온건계합파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사료 2. 오늘날 사람들이 서양 나라들과 통상을 하게 되면 성리학이 아닌 이상한 종교에 빠지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통상을 맺는 것과 종교와는 관계없다. 서양의 종교는 이상한 종교이므로 마땅히 음탕하게 여겨 멀리 해야겠지만 서양의 기계는 이루어서 진실로 백성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제 온건계합파의 가장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정신, 정치체제 이건 멀리 해야 되지만 자, 기계와 기술 같은 건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로 온건계합파, 자, 통리기무아문을 중심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한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청의 영선사와 일본의 수신사,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하여 근대 시설을 관찰했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기 사료 3, 4, 5는 굳이 읽지 않아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위정척사파이죠. 자, 이곳에 이제 서양은 일본과 같다. 외양일체론, 통상 거부론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고 딱 보면 위정척사인지 알 수 있어요. 자, 흥성대왕원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유일하게 지지했었던 거예요. 다 반대했는데 호포제, 서원정리, 경복궁, 중건 반대했는데 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만은 지지를 했었습니다. 또한 외양일체론, 외와 서양은 같은 놈들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고, 영남 지역 유생을 중심으로 집단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걸 영남 만인소라고도 또 불러요. 만인소. 영남 지방이 어딘지는 알고 있겠죠.
자, 그리고 이 6번, 7번 사료는 한번 읽어볼게요. 일본이 우리와 교류해온 역사는 오래지만 최근에 일본은 강해져서 옛날과는 같지 않고 제멋대로 굴어도 막아낼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기계에 관한 기술과 농사에 대한 책과 같은 것도 만약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써먹을 것인지 그들의 것이라고 해서 좋은 법까지 다 배척할 필요는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7. 우리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밖으로는 널리 서양 각국과 친하게 지내며 안으로는 정치를 개혁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문명의 도로 교육하여야 합니다. 널리 학교를 세워 백성의 지식을 깨우치게 하시옵소서. 급진계파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 정신적인 것까지 본받아서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들이 이제 주로 갑신정명을 주도했던 세력이죠. 김옥균, 홍영식, 서강범 등등. 자, 여기까지 요약 정리는 끝이고요. 만약에 궁금하거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